이번 시간에는 1차원 운동, One Dimensional Motion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초반기에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유클리드 공간 안에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뉴턴 역학의 기본 가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면에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하려고 할 때 그 위치,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것들이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적인 kinetic variable, 물리적인 그 변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포지션, 그 위치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우리는 여기 나와 있듯이 벡터를 이용해서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물리량에는 스케일러와 벡터 두 가지의 대표적인 물리량이 존재하는데요. 스케일러는 그 magnitude, 크기만 있는 것이고, 벡터는 magnitude and direction, 크기와 그 방향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직선 해서 X축을 쫙 그리고 여기가 0이다, 1이다. 그러면 이거의 배수를 나타내는 게 2, 3, 4 정수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배우고, 그 사이엔 뭐가 있을까? 뭐 유리수가 있다. 등등등 해서 실수로 연속적으로 그 확장하는 과정을 수학에서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자가 수학에서 쓰는 문자하고 동일하다고 해서 이게 물리가 다 수학에서 나온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수학에서 배웠을 때 숫자만 있었지 실제 공간에 그 단위라는 개념이 전혀 다 그 지워져 있는 상태예요. 산수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물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어디에 있다, 뭐 책상 위에 있다, 집에 있다, 미국에 있다, 뭐 어떤 위치를 나타내 주려고 하면은 길이의 스케일, 그 물리적인 차원을 나타내 주는 단위가 필요한데, 수학에서 배웠었던 이런 단순한 0, 1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냥 숫자 노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 0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0이라고 하는 것은 reference point,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길이를 잴 건가 이런 걸 결정, 0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0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좌표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좌표축 상에 기하학적인 위치를 좌표축 상에 나타내는 게 바로 데카르트의 업적인데, 그래서 우리는 직교 좌표계를 데카르트의 좌표계라고 불러요. 그걸 사람 이름이 형용사로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뉴턴이안 미케닉스, 뉴턴 역학을 얘기하면 뉴턴이란 사람을 지칭하는 형용사가 뉴턴이안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형용사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1차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2차원 Y축이 있는데, Y축은 항상 수직이라고 하죠. 수직이 아니어도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수직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가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처음으로 공간을 배우는데 매우 유용한 것이 되겠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럼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워요. 중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 뭐 이런 걸 배울 때는 이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도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애널리틱 지오메트리,
또는 algebraic geometry라고도 하는데 그 산수의 문제로 기하학의 문제를 바꿀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영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 아무튼 그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을 배우기 위해서 1차원, 2차원, 3차원을 확장하는데 이런 좌표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운 좌표축이 나오면서 새로운 차원이 생긴다 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고, 새로운 차원이란 원래 있는 차원에 있는 어떤 위치, 자 x축 선상에 있는 것은 일로 아무리 옮겨가더라도 원래 한 지점, 기준점이 되는 오리진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퍼런스가 아니라 유닛을 결정하는 거예요. 유닛, 단위의 길이 또는 시간으로 한다면 단위의 시간. 레퍼런스 포인트 두 개, 한 개는 어디에서부터 잴 것인가, 두 번째는 어디까지를 한 개의 단위로 잡을 것인가. 그게 결정되면 실수를 곱해 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위치를 기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바로 뉴토니안 메카닉스에서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일치하고, 유클리드 공간은 0과 1이 결정되었을 때 레퍼런스 포인트와 단위 길이를 결정하는 상대적인 지점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위치도 그 단위 길이 곱하기 실수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파스툴레이트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학에서는 그 이제 엑시엄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리에서는 그 이제 파스툴레이트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왜냐면 그게 항상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예를 들어 수학에서는 종이 위에 이렇게 수직선을 긋고 일로 가면 무한대라고 주장하면 되는데, 세상에 무한대까지 가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우주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우주 바깥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주 바깥은 이 안에 있는 유클리드 공간과 어떤 연관이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물리에서는 0이라고 하면 매우 작은 숫자이지 그게 진짜 수학에서 얘기하는 0, 그거는 아무도 안 가본 거기 때문에 잘 몰라요. 무한대, 매우 큰 수이지 수학에서 얘기하는 무한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각 차원이 있다라는 데에서는 그런 그 실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나타내는데, x라고 하는 벡터를 E1 해시라고 하는 유닛 벡터, 여기에 이제 이 방향을 결정해주는 E1 해시라고 하는 유닛 벡터가 결정되면 그 방향과 거꾸로 가는 방향, 그것을 위치를 실수 x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파스툴레이트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두 번째, 1차원에서 이렇게 한 개의 실수를 이용해서 좌표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데, 2차원, 예를 들어 여기에 떨어져 있는 점은 이 수직선상에 어떤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저기까지 가려면 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다른 방향이란 새로운 벡터가 있다. 이것과 linearly independent하다. linearly independent하다는 것은 여기에 다른 숫자를 다 곱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지점, 오직 이 E2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의 유닛 벡터에다가 Y라고 하는 서로 다른 실수를 곱해서 E1 hat 그리고 E2 hat의 개수에 Y를 해가지고 더했을 때 이걸 linear comb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이 점을 기술할 수 있다. 만약 이 종이 바깥에 3차원 공간에 점이 있다면 새로운 좌표 E3라는 베이시스 벡터가 있고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더해서 3차원 공간 벡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위치가 나타내는, 공간에 있는 점들의 위치가 나타내는 것이 일종의 벡터로 표현이 되고, 그 벡터는 그 각 차원의 베이시스,
베이시스 벡터 앞에 실수를 곱해서 서로 다른 베이시스가 있다면 각각의 독립적인 실수를 곱해서 더하는 게 3차원 공간 벡터가 되겠다.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지만 만약에 4차원에 있다면 뭐 W라고 하는 거에서 얘네들 1, 2, 3와 서로 다른 4라고 하는 베이시스를 더해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4차원 유클리드 공간이 되겠죠. 실제 우리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살고 있고 그 4차원 또는 N차원의 문제를 물리에서도 많이 풀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 공간이 아니라 좀 더 그 abstract한 방향에서 독립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N-body 시스템의 문제, 여러 개의 입자들의 시스템을 기술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이러한 벡터들은 우리가 실수를 갖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다양한 그 엘지브라, 그 산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산수와 상응하는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구조의 산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algebraic structure라고 하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 할 때 벡터를 갖고 벡터에 스칼라를 곱해가지고 길이를 바꾼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여러 개 서로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들이 있으면 그것에 코디네이트를 부여해서 그것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좌표를 얻어낸다든지 뭐 그런 algebraic structure 때문에 우리가 산수에서 실수의 연산에 쓰였던 많은 구조를 가져다가 쓰게 되는데 벡터는 가장 핵심적인 게 리니어하다. 리니어하다는 건 그 덧셈이 가능하다라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면 갈수록 이 리니어가 뭐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아무튼 수학에서는 그 숫자를 갖고만 있다 그 별로 몸에 느낄 수가 없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리에서는 위치, 속도, 가속도, 힘, 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물리적인 물리량의 수학적인 기호를 부여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기술할 수 있는데 그 수학적인 툴을 언어로서 사용한다는 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위치가 있었다면 displacement, 위치의 변화. 자, 물질이 공간상에서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 운동을 기술하려면 위치가 변화해야 하겠죠. 위치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진과 같이 가만히 정지해 있다면 위치의 변화를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자, 위치의 변화라고 하는 건 변화, variation, 또는 difference, 그 차이를 구하면 되니까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의 두 개의 차이를 구하면 된다. 차이는 뭐냐? 빼라. 1차원 공간에서 reference point, origin이 있고 뭐 유니티가 결정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미터가 되었건 뭐가 됐건 length 스케일의 유닛을 갖고 있는 공간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점과 이 지점 두 개의 차이의 거리를 여기 코디네이트이 x고 여기서 x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게 거리가 되겠죠. 거리는 distance, displacement는 sign 있는 거예요. 이거는 absolute value. absolute value. distance는 absolute value고 이거는 displacement signed real number. 자, 방향이 이쪽이 E1 햇이라고 하면 x 프라임에서 여기까지는 오른쪽으로 가라라는 게 되겠죠. 예를 들어 x에서 x 프라임까지 간다면 왼쪽으로 가야 돼. 두 개의 디스턴스는 같지만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에 있어서 opposite direction,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아무튼 우리는 그 수직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위치를 기술하고 위치의 차이인 displacement, 변위를 기술하는데 여기 기본 가정은 유클리드 공간상이 있다. 유클리드 공간상에서 어느 디퍼런스나 0에서 1까지의 디퍼런스나 n에서 n 플러스 1까지의 디퍼런스나 이건 전부 다 equally unity하고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스케일 그 기본 유니솔 랭스 스케일 L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L이라는 거리, 이것도 L이라는 거리, 이게 유니폼하게 distribute over space, all over the space. 모든 길이가 그
1이라고 하는 차이는 어디에서나 같다. homogeneous, 균일하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차원 문제를 뭐 이렇게도 풀고 이렇게도 풀고 1차원 디스트리뷰션이 이쪽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유클리드 공간은 x축을 y축을 z축을 어느 쪽으로 잡거나 상관이 없어야 할 테니까 물론 우리가 그래비티가 있는 상황에서 그 하늘에서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죠. 인공위성 같이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닌 이상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이렇게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거에서는 그런 공간에서는 허머지니어스 하지도 않고 가속을 하니까 같은 시간에 가는 거리가 물체가 처음에 1/2 gt 스퀘어 2분의 1 gt 스퀘어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그럼 같은 1초 동안 움직이는 길이가 달라지잖아. 그럼 그렇게 가속하는 물체가 보았을 때는 사실은 공간은 homogeneous 하지도 않죠. 가면 갈수록 길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짧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주어진 같은 시간에 대해서. 근데 속도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와서 다르게 되는데 아무튼 방향성이 또 존재하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아래에서 위로 가속이 되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주 공간에 물체가 차지하고 있어서 그 안에 구조를 바꿔놓기 때문이고 homogeneous하고 isotrophic하다는 그런 뜻은 언제나 빈 꽝으로 만들어서 우주 공간이 베큐음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homogeneous하고 isotrophic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포스츄릿 상에서 우리가 그 1차원 공간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기술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그 distance라고 하면 길이인데 그 축상에 어떤 위치 두 개의 위치가 있을 때 원점이 있고 origin x하고 x 프라임 있을 때 x 프라임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x 다시 말해 x란 지점에서 출발해서 x 프라임까지 가는 것이고 이쪽에서 이제 반대는 x 프라임으로부터 x까지 가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얘기하는데 distance라고 얘기하면 거리니까 그것의 absolute value가 되겠고 어떤 것이나 어떤 실수는 absolute value는 square root of a square라고 항상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스케일러 프로덕트로부터 우리가 저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1차원 벡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라고 한다는 것은 x.x이고 x.x는 either plus x 벡터의 square minus x 벡터의 square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언제? 이것은 언제나 플러스지. y 지웁시다. x.y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크기를 곱하는데 x 절대값, y 절대값 either minus 언제? x and y are parallel 이게 서로 평행일 때에는 그 길이의 곱을 scalar product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x와 y가 anti-parallel 서로 반대라면 그거의 반대를 붙여주게 돼요. 그래서 x와 y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원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 밸류가 되겠죠. 이건 포지티브 밸류가 되고 어떤 거 하나가 0이면 어떻게 쓰건 간에 그냥 0이 되겠죠. equals 0 if x magnitude of x equals 0 or magnitude of y equals 0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그 1차원에서도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길이를 정의할 수가 있다.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x 프라임
마이너스 x의 magnitude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 x 프라임 마이너스 x의 square. square라는 것은 x dot y라고 하는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있을 때 x와 y가 같으면 x dot x를 우리가 편의상 x squared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축약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x 프라임 마이너스 x의 square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x 프라임 마이너스 x의 스케일러 프로덕트, 자기 자신의 스케일러 프로덕트이고 같은 것을 서로 자기 자신이니까 패러럴 하죠. 그러면 이것은 길이의 x 프라임 마이너스 x의 magnitude 스퀘어가 되고 magnitude라고 하는 real number가 되니까 이건 결국 x 프라임의 마이너스 x의 magnitude하고 일치하게 된다고 뻔한 산수이지만 아무튼 그 벡터의 magnitude 크기를 나타내려고 했을 때는 스케일러 프로덕트라는 걸 도입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우리는 그 위치와 그 상대적인 위치, 변위, displacement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displacement의 absolute value, 그 절대값이 길이, distance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자, 이제 시간의 개념을 도입해서 시간에 어떤 터울을 두고 물체의 위치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속도, velocity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할 수가 있어요. 먼저 velocity, 어떤 주어진 finite한 그 0이 아닌 매우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finite time difference, 시간 차이를 두고 위치가 x1에서 x2 수직선상에 여기 x1에 있었는데 t equals 0에서 여기 있었는데 t equals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냥 t2 마이너스 t1 뭐 이걸 t1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x2라고 하는 지점으로 어떤 물체의 포지션이 바뀌었다. 그럼 그건 여기서 여기까지 x2 마이너스 x1이라고 하는 displacement가 있을 거고 그 displacement가 어느 만큼의 시간 차의 타임 인터벌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그 ratio, 비율을 해서 velocity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요. 근데 이게 finite한 time difference일 때는 우리가 그 시간 차이가 유한할 때에는 average velocity라고 하는 말을 쓰게 돼요. 평균 속도. 그것의 평균 속도의 크기, magnitude를 하면 speed, 그러니까 velocity는 v 벡터를 쓰고 v 벡터의 absolute value, 그래서 그냥 v라고 해서 이것을 positive, 0일 때도 있으니까 non-negative인 값을 speed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줘요. 구간이 어떤 그 유한한 그 시간 구간일 때 그때는 average라는 말을 쓰고 그것이 이 델타 t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매우 작아졌을 때 그때를 infinitesimal time difference를 줬을 때는 instantaneous velocity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가 이제 미분의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을 봅시다. 타원의 일부가 되는데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3개의 트랙이 있다. 다 원디멘셔널 모션인데 C1은 이쪽으로 돌아가고 C2는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가고 C3는 이쪽으로 가게 된다. 자, 그런데 happen to be t equals 0에서 모든 세 사람이 동일한 시각에 출발했고 동일한 시각에 또 도착을 했어요. 이때 그 average velocity는 어떻게 되냐? 델타 x2 마이너스 델타 x1 지웁시다. 델타 x는 언제나 다 같아. 여기하고 여기 xb 마이너스 xa. 근데 델타 t로 나눠주니까 델타 t도 같으니까 이 값은 언제나 같겠죠. 그래서 velocity는 같다. 근데
실제 거리, 디스턴스를 하면 이 길이가 제일 길고 이게 덜 길고 이게 제일 짧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가장 스피드가 작고 이게 스피드가 크다. 이게 중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떤 horizontal axis가 time axis고 vertical axis가 여기 position. 그러니까 벡터로 표현했지만 뭐 1차원 벡터도 그 벡터이기 때문에 자, 여기 어떤 x0라고 하는 지점이 t equals 0일 때 값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게 슬로프가 같으니까 여기 이제 델타 t가 있을 때 이게 델타 x가 되고 여기에 비율을 보면 xt-x0를 하면 v0t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x of t-x0 divided by t equals v0 그래서 이게 constant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등속도 운동이구나. forward 방향으로 어떤 E1 hat이라고 하는 유닛 벡터가 어떤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에 패러렐한 방향으로 스피드가 v0이면서 velocity도 v0로서 균일하게 계속 forward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같은 그림을 봅시다. x1과 x2 두 개의 path가 시간 time dependent path를 나타내 주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거는 사인 그래프죠. 사인 red 이게 red curve가 x1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0을 넣으면 0이고 t에다가 t에 0을 넣어도 0이고 t에 c를 넣어도 0이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parabolic curve인데 t 스퀘어의 코에피션트가 네거티브가 되니까 c는 여기 포지티브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포물선이 뒤집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이 여기 0과 C에 위치하게 되고 사인도 한 바퀴 돌아서 한 주기만큼 되돌아오니까 이 제자리 C에서 되돌아오더라. 이런 두 개의 path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physical dimensions A, B, C 자, A 사인 함수는 사인의 argument가 뭐가 되건 사인은 뭐예요? 유닛 서클이 있을 때 이게 레디어스가 1이고 여기에 베타 이렇게 써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유닛 서클의 코디네이트, xy 코디네이트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언제나 0과 1 사이, 그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어슬레이트 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 사인은 사인 이것은 dimensionless 차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뭐야? 길이의 단위를 갖고 있죠. displacement 어떤 포지션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x1의 디멘션과 a의 디멘션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b는 어떻게 되냐? b를 봅시다. 자, 여기를 보면 1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전체는 dimensionless예요. 자, 1과 t over c가 더해지는데 이 두 개를 더할 때 1은 dimensionless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 1초다 그래. 1 더하기 1 second, 1 second 이게 가능한가요? No, not at all. 절대로 단위가 다른 것은 더할 수가 없어요. 수학이 아니에요. 여기 물리예요. 그래서 단위가 같은 것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게 dimensionless면 t over c라고 하는 것도 dimensionless야. 이게 dimensionless가 되려면 t가 time dimension을 갖고 있으니까 c도 time dimension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c의 dimension은 time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b times t가
x2가 됐으니까 지금 요건 dimensionless. 그러면 bt의 디멘션이 길이의 디멘션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길이의 디멘션이니까 길이 L의 디멘션을 갖고 그러면 B의 디멘션은 시간의 디멘션과 곱해서 길이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B의 디멘션은 길이의 디멘션 나누기 시간의 디멘션 이렇게 해서 알아맞힐 수가 있겠죠. 여기로부터는 C의 디멘션은 시간의 디멘션과 같아야지 캔슬돼서 dimensionless가 되고 같은 로직으로 T over C 이것도 dimensionless가 됐으니까 사인의 아규먼트도 dimensionless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게 몇 도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은 레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아니죠.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사인, 코사인, tangent, exponential function 이런 것들이 argument로 들어가는 것은 물리에서는 절대로 디멘션을 가졌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디멘션을 알아봤고 displacement of the particles displacement가 어떻게 되냐?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C까지 여기에 이 vertical한 방향이 코디네이트 되는 건데 x1, x2에서 코디네이트 0죠. 얘도 블루 커브도 0로 가죠. 둘 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displacement는 0가 되겠죠. Average speed of each particle during the time interval. Average speed. 자, speed는 이동한 거리를 봐야지. 자, 얘를 보면 red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죠. 이게 A이기 때문에 A만큼 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2A만큼 내려가고 다시 A만큼 올라갔으니까 토탈 4A의 디스턴스를 이동을 했겠죠. 그 다음에 블루 같은 경우는 B를 가고 여기에서 B를 갔나? 여기 맥시멈이 얼마일까? 1/2를 넣어야지 되겠죠. 1/2. 그러면 1/2니까 B에다가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이 되겠네. 여기가 T, 2분의 C. 그치? 여기가 C니까 여기가 2분의 C. 여기가 맥시멈이니까. B에다가 2분의 C 그리고 1 빼기 2분의 C 나누기 C. 그러니까 4분의 BC가 되겠네. 이게 4분의 BC니까 그것만큼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이거 B가 아니고 4분의 BC니까 거리는 이거의 2배인 2분의 BC가 되겠네. 그걸 이용해서 스피드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average velocity, 그러니까 finite한 그 타임 인터벌을 갖고 있을 때이고 그 finite한 게 아니라 아주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t를 매우 작게 하자. 델타 t를 매우 작게 하자 그러면 델타 x 오버 델타 t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그 리밋의 값이 해당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derivative 미분 값이 되겠죠. First order derivative with respect to time.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을 한 것이 instantaneous velocity, 순간적인 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순간적인 속도의 magnitude, 그 크기를 구하게 되면 그것은 instantaneous speed가 되겠죠. magnitude 크기는 속력, 순간 속력. 자, 순간 속력과 평균 그 순간 속도는 그 크기는 항상 서로 같고 방향은 스피드는 방향을 잃지 않으니까 그것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자, 유사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보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이
코사인, 사인 이런 것의 아규먼트는 언제나 dimensionless가 돼야 된다. dimensionless. 차원이 있어. 물리적인 차원이 있으면 안 된다. 시간, 공간, 질량 뭐 이런 차원이 절대로 아규먼트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더해지는 물리량들은 모든 항이 다 동일한 물리량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x0가 길이의 단위이고 v0t가 또 길이의 단위이고 v0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게 t가 시간의 단위니까 v0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다가 시간을 나눈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숫자는 차원을 안 바꿔주니까 g에다가 시간의 제곱을 하면 그것이 길이의 단위가 돼야 되니까 가속도, 중력 가속도죠. Gravitational acceleration, 그 dimension is L over t square 이렇게 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자, derivative를 취할 때 이게 함수들이 exponential 펑션도 마찬가지로 이 argument가 dimensionless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exponential은 e to the x는 2가 뭐예요? 오일러 넘버인데 1 plus limit n goes to infinity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e to the x가 이걸 전개를 해보면 e to the x가 1 plus x plus x square over 해가지고 x의 nth power, n factorial, and so on 이렇게 전개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dimensionless와 x가 있고 x 제곱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진다는 것은 모든 게 다 dimensionless여야 된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exponential argument는 dimensionless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eibniz rule. 자, 우리 그 미분은 물리에서 아주 너무 미분 적분은 그 산수하듯이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위치를 알면 속도를 알아야 되고 속도를 알면 가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전부 다 이런 데리버티브를 취하게 되거든. 그러면 그 구구단도 이렇게 암기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죠. 뭐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자,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그것의 미분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한 거 이렇게 나타난다. 이제 낫을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편의상 어떤 x에 낫을 붙인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물리에서는 시간에 대한 미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x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x의 낫 이렇게 해서 낫을 하나 붙여. 그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죠. 두 번 미분은 낫 이렇게 해서 붙여. 이게 이제 뉴토니안 폼이 x 프라임, x 더블 프라임 이렇게 해서 프라임을 붙인 게 뉴턴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이제 라이프니츠 방식이에요. 라이프니츠, 뉴토니안. 뉴턴 방식하고 유사한데 이건 뉴턴 방식의 랩런트라고 얘기하면 돼. 이것의 데리버티브라고 얘기하죠. 일종의 파생 상품인데 자, 그걸 낫을 붙인다. 어떨 때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할 때 낫을 갖다 우리가 붙인다. 자, 이 두 개의 곱이 미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이거 어디 증명을 해놨을 텐데 다음에 나오나? 아니면 고등학교 책에서 봐도 되겠지만 두 개 곱을 했을 때 미분은 뭐 A에 T 플러스 델타 T, B에 T 플러스 델타 T 빼기 A에 T, B에 T 나누기 델타 T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데 A에서 T 플러스 델타 T 빼기 T 이렇게 해서 묶고 그러면 B에
t 플러스 델타 t가 있을 거고, 여기 억지로 하나를 빼줬으니까 더해줘서 a에 t를 묻고, 그러면 b에 t 플러스 델타 t가 있는데 이쪽에 at 쪽에 있으면 b에 t 이렇게 빼주니까 다 보면 여기서 델타 t로 미분하면 얘는 a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되고, 이건 b의 t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b의 t로 가겠죠. 그리고 이것은 b를 미분한 거. 근데 미분은 시간에 대한 미분은 다시라고 했으니까 a 닷 b 그래서 a b 닷 이렇게. 자, 그것을 리커시브하게 하게 되면 세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짜리하고 요거짜리하고 분할을 해서 그러면 a b 전체 닷 c 그래서 a b에다가 c 닷 하고 a b 전체 닷을 요거로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전개해서 쓸 수가 있고, 이러한 방식을 recursive하게 반복적으로 해서 mathematical induction이라고 해서 한 더하기 해버리고 k번째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또 되돌림표로 유사한 형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학적 귀납법 mathematical induc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임의의 개수의 product의 미분이 이런 방식으로 순서대로 하나씩 골라가지고 그 동글뱅이를 붙이는 형태로 미분을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 프로덕트로 나타나는 그 함수들로 그 위치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미분해서 instantaneous velocity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가속도, acceleration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x를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x 닷 velocity가 얻어지고, 그것을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x 더블 닷이 얻어지는데 이것을 acceleration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finite time interval 사이에서 acceleration이 일어나는 것은 average acceleration, 평균 가속도,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떤 시간, 고정된 시간에 타임 디퍼런스를 제로로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instantaneous acceleration, derivative가 되겠죠. 그 표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틀렸네. 여기 x 다시 아니라 v의 다시 되겠지.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원본에 나와 있는 저 오타를 저기 PDF 파일에서는 수정을 했어요. 뒤에 사일런트 버전에서는 수정된 부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실제 문제들을 풀어볼까요? x1, x2, x3 다섯 개의 트랙이 있는데 여기에 콘스탄트들이 주어져 있고, 여전히 이제 라이프니츠 룰을 두 번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두 번 미분할 때에는 맨 앞에 거를 두 번 미분하고 맨 뒤에 거를 두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할 때 A를 먼저 미분할 수도 있고 B를 먼저 미분할 수도 있고 해서 그 순서가 바뀐 순서대로 미분하는 게 두 번 나오기 때문에, 반복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배 A 닷 B 닷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덕트 함수를 n번 미분하게 되면 그런 컨비나토릭 팩터가 그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서지라고 생각하는데, n번을 미분하는데 a를 몇 번 미분하고 b를 몇 번 미분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버리면 n번 중에 a를 k번 미분하고 b를 n-k번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n 팩토리얼 나누기 k 팩토리얼 k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바이노미얼 팩터가 나오고, 자, 이것은 여전히 mathematical induction을 이용하면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것을 이렇게 놓고
n번째 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n 플러스 1번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여기에서 n을 n 플러스 1으로 바꿔치기 한 그 공식하고 동일한 형태의 구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두 다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걸 이용하면 단순하게 계속 그 라이프니츠 룰을 적용해서 5개의 트랙에 대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 뭐 지루하지만 이런 게 이제 물리에서 산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돼요. 자,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특수한 경우 중력 가속도 균일한 중력 가속도가 주어졌을 때의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뭐 이럴 때는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x 더블 다시 a가 된다라는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이걸 한번 적분을 하면 x 닷 그리고 x 닷의 시간이 0일 때의 값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적분하니까 at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고, 이걸 한번 더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x가 나오고 x의 제로일 때 값 그리고 x 닷 제로 t 그리고 한번 더 적분하면 2분의 at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식이 등가속도 x 더블 닷 이퀄 a이고, 그리고 x 닷 제로가 초기에 v 제로이고, 그리고 x 제로가 x 제로가 되는 그런 조건일 때 다음과 같은 패스를 따라서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등가속도 운동 악셀러레이션이 동일하니까 velocity를 봤을 때 어떤 구간이든지 델타 t가 있으면 델타 v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쇼를 구하는 슬로우프가 얻어지는데, 그 슬로우프가 항상 그 기울기가 균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그럼 t1과 t2가 있으면 그 가운데 점은 2분의 1 중점이 되니까 2분의 1 t1 플러스 t2, 그리고 이 가운데 점에 velocity가 이렇게 있으면 리니어하게, 이게 라인이니까 이게 직선이니까 리니어라고 해요. 리니어하게 되니까 그것 여기에 중점은 이 그래프상의 그 함수의 값도 중점이 되겠죠. 자, 그것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평균 속도를 구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게 바로 요 식이 되겠지.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velocity에서 딱 들여다보면 여기서 어떤 t1이라는 시간이 있고 t2라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속도가 균일한 비율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 최초의 속도를 v1, 최종 속도를 v2, 그럼 여기 이제 트라피조이드, 사다리꼴이 생겨. 그 v와 t 사이에 v의 그래프에서 x축과의 그 사이에 있는 면적을 보면 이게 결국 v dt 이 적분이 되기 때문에 이 t1에서 t2까지 요 그래프가 t축과 이루는 그 면적이 바로 이동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법이 어떨까? 그 대학생들 적분을 할 수도 있고, 초등학생은 이 그림을 보고 똑같은 거를 뒤집어서 리플렉션 해가지고 반사시킨 다음에 붙여 놓으면 임의의 사다리꼴은 두 개를 뒤집어서 붙여 놓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쉬운 직사각형이 되게 돼요. 뒤집어 엎으면 이쪽에 V2, 이쪽에 V1이 되면서 이쪽 좌우 길이가 똑같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직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보여요? 여기에 이제 이 거리가 T2 빼기 T1이고, 이 거리가 V1, V2 합친 거니까 이 두 개의 길이의 합을 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반을 해야 되면 2배 면적이 요거에 요 면적이 이 전체 옐로우하고 레드 이거 합친 이 전체 면적이 되니까 그거를 반토막을 해서 2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V2 빼기 V1이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T2 빼기 T1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T2 빼기 T1에다가 A를 양변에 나눠줘 버리면 T2 빼기 T1은 V2 빼기 V1에 A를 한 것이다. 그럼 요건 이제 인수분해 전개 공식을 하면 V2의 제곱 빼기 V1의 제곱을 2배의 가속도로 나눠주게 되면 전체 면적이 된다. 그래서 V2 스퀘어 마이너스 V1 스퀘어는 2AS 이게 이제 이동한 그 변이가 되겠죠. 뭐 이런 공식을 나중에 쓰게 돼요. 나중에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연관이 되는데 여기 2분의 1에 m을 곱해버리면 2분의 1 m v2 스퀘어 마이너스 v1 스퀘어 이퀄 이 날라가고 mas가 되죠. fs가 되는 거예요. 힘 곱하기 거리를 하니까 키네틱 에너지의 디퍼런스, 운동 에너지 차이가 나온다라는 식이 여기서도 손쉽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Free fall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gravitational acceleration이 9.8 m/s 대략 그렇죠. 이 gravitational acceleration은 대충 이런 거지 모든 지점에서 다 이렇게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구가 완전히 구도 아니고 좀 찌그러져 있고 그 표면 근처에 어떤 물질이 있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도 그 밀도가 달라져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완전히 그 상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저 정도 된다. 이 프리폴 액셀러레이션을 할 때 문제들은 바로 지금 얘기한 등가속도 운동 문제 풀이의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을 풀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항상 그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기를 제거해버려서 베큐음이었을 때 그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공기 저항이 그 매우 커지게 돼서 공기 분자들하고 충돌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터미널 벨로시티 더 이상 그것보다 더 가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되기도 해요. Graphical Analysis. 자, 이제 면적 간단하게 이제 면적 공식을 유도한 것이 있었는데 미분이라고 하는 게 뭔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평균 가속도, 평균 속도를 이렇게 구한다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의 좌표들의 차이를 해서 변위, 디스플레이스먼트 구하고 시간으로 나눠줘서 슬로프를 구하는데 이게 이제 베리어블 포인트가 된다면 이 T2를 일로 이렇게 붙여봅시다. 이동시키면 슬로프가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가 그 점에 다가가게 되면 바뀌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바뀌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그 점에 다가가게 되면 바뀌지 않고 스테이블하게 딱 접점을 이루는데 그것을 이제 탄젠트라고 한다. 탄젠트 접선. 탄젠트의 슬로프가 바로 그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겠죠. 그 미분 계수가 그 순간적인 그 순간에서의 velocity, instantaneous velocity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displacement를 생각해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면적의 문제인데 velocity에서 velocity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 t축 사이에 에리어를 에리어에 해당한다. 그 정적분이 definite integral이 정적 그 displacement에 해당하고 이게 위에 올라와 있을 때는 이제 positive displacement 그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면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negative한 displacement는 backward로 가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change in velocity 이제 아까는 velocity와 time인데
acceleration과 time인 경우에는 acceleration 밑에는 이제 그걸 다 적응하면 velocity의 difference가 튀어나오게 된다. finite 한 change 어떤 finite한 구간 time period 그 interval 안에서의 velocity의 finite한 change를 구하라 그러면 그 acceleration의 그 definite integral을 하게 되는데 그 정적분이 주는 값이 그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그것이 0보다 클 때 그래프는 항상 x축, t축보다 위에 있고 그 t축보다 밑에 있으면 네거티브한 값 그리고 뭐 그걸 걸쳐 있다 그러면 이 포지티브한 값과 네거티브한 값을 이제 컴pen세이트 시켜가지고 남아서 0보다 크면 앞으로 나가는 거고 마이너스가 더 많아서 네거티브 밸류가 더 커서 음수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가 되겠죠.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자, 이번 강의에도 마지막 이제 셀프 테스트가 있어요. 셀프 테스트 아까 우리가 라이프니츠 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을 라이프니츠 표기 방식이라고 했어요. 미분을. 자, 이 라이프니츠 룰을 여기서 이제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두 개의 곱이 있을 때 이것을 n번 미분할 때 그것은 a를 k번 미분하고 b를 n-k번 미분한 다음에 그 멀티플리시티가 그런 경우가 n 팩토리얼 나누기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이 되고 이것들이 모두 다 a가 데리버티브를 집어먹을 때와 모두가 b가 집어먹을 때와 그 적절히 나눌 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더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식인데 이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직접 증명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bouncing ball against a rigid wall. 벽이 있는데 벽에 공이 빵 튀어. 그래서 일로 마이너스 v로 가다가 벽에 맞고 플러스 v로 튀어나와. velocity가 이렇게 discontinuity가 있어요. 물리에는 실제로 discontinuity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이제 가속도를 구하려고 그러면 그 연속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있고 뭐 그러죠. 이건 미분이 절대로 안 돼. t = 0에서. 그러면 이걸 미분하면 가속도인데 그 말은 가속도가 무한대라는 건데 무한대의 가속도가 어떤 파이나이트한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무한한 가속도를 갖게 되면 무한한 힘을 받는다고 했죠. 그 무한한 힘을 받는다. 좀 뭔가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되잖아. 실제로는 이 공이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바로 반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란 공이 와서 찌그러져. 그랬다가 그 델타 t가 절대로 0으로 가질 않아요. 0으로 가면 이제 다 박살이 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유리컵을 벽에다가 던지면 당연히 산산조각이 박살이 나거든요.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얘는 한 번에 힘을 많이 받지 않고 부드럽게 그래서 일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찌그러졌다가 타임 딜레이가 있은 다음에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딱딱한 것들은 깨져버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말장난 같은 현상이 물리에서 과연 진짜로 일어나는가, 이런 좀그 감각을 갖고, 다루어 보라고 이런 그 재미있는 문제를 내봤어요. 그리고 이 뒤로 가게 되면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 나오는데, 함수를 이렇게 그 파워 시리즈로 전개를 하면 되게 문제를 풀기가 좋을 때가 많아요. 아무튼 그 수학에 나오는 그 함수들은 그 파워 시리즈를 전개했을 때 여러 가지의 파워들이 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물리량을 기술하는 함수로 나타났을 때는 그 아규멘트는 언제나 dimensionless가 되어야 된다는 매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2번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Show that the acceleration in question 2 approaches infinity as t equals 0, t approaches 0. If it is true, then the wall must feel the force by infinity. 이게 액션, 리액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아까
그 유리가 깨졌듯이 그 유리가 받은 힘하고 동일한 힘을 벽은 받을 텐데 그러면 왜 그거는 박살이 나지 않느냐. 뭐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물리적인 문제냐. 수학은 항상 아름다운 수학적인 모델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을 하는데 물리 문제는 수학을 사용할 때 있어서 항상 그 한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수학 문제로 바뀌어버리면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매우 더러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매우 복잡한 룰들이 있는데 그걸 단순화시켜서 단시 수학적인 툴을 활용하는 것 뿐인데 한계 상황에 왔을 때는 항상 그거를 처치할 수 있는 물리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수고하셨습니다.